2021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조금 더 우리 구독자분들께 전반적인 전라남도에 관련된 다양한 부동산 정보를 저희들이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부동산 포커스 첫 방송을 이곳 목포, 그리고 목포를 상징하는 유달산에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 만나뵙고 있는데, 조금은 안타까운 게 네, 가시가 손에 안 나오죠. 좀 안개가 조금 심하게 껴서 목포 시내 전경도 좀 이렇게 쫙 보여드리고 하면 좀 좋았을 것 같은데, 자, 그렇지만 저희가 올 한 해 어찌됐건 2021년도 전라남도 전체적인 부동산 전망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조금은 그런 아쉬움을 뒤로 한 채 오늘 교수님이 준비한 이야기 여러분들 한번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전해주실 거죠? 네, 일단 우리 광주와 네. 전남의 순천 여수 광양 세 개 도시가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금 선정이 된 지 얼마나 지났죠? 12월 중순경으로 알고 있으니까 한 달 정도 됐죠. 네, 18일이었기 때문에 약 1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네네네. 네. 그래서 지금 순천과 여수를 중심으로 해서 분양권의 어떤 과열은 다소 좀 진정이 됐지만, 오히려 서남권, 우리 지금 있는 이런 쪽은 또 약간의 조금 좀 증가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오늘 전남 지역의 어떤 특수한 어떤 시장들 좀 조사를 해보고, 나아가서 2021년 올 한 해 부동산의 어떤 시장에 대해서 전망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2021년 한 해 전라남도 전반적인 부동산 전망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 전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2021년도 새해 첫 다짐이, 이제 새해니까 첫 방송이니까 네. 다짐 한번 이야기해 주죠. 이제 올해 어떻게 우리 구독자분들께 방송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 건지. 예전처럼 하면 되죠. 저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개안을 했습니다. 네, 좀 더 눈을 크게 뜨고 네. 이 부동산 전망을 좀 넓게 보기 위해서 네. 제가 이제 안경을 벗고 올해는 좀 이렇게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좀 깨끗한 이미지로 한번 내면과 다가가려고. 진실을 바라보는. 그렇죠. 네. 새해가 되면 보통은 점도 보고 뭐 이렇게 새해가 되면 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가요? 그만큼 많은 관심사가 새해 부동산 전망에 대해서도 분명 많은 관심이 있을 거거든요. 네. 자, 2021년도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좀 이야기해 주실까요? 네, 이미 이제 이런 부분은 작년 말부터 해가지고 수많은 전문가들이라든지 또는 부동산 실무자들이 또 이야기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상당수는 크게 대동소이하겠지만, 간단하게 제가 좀 전망을 해드려 보자면, 네. 일단은 올해 부동산을 전망하려면 작년의 실태를 알아야 되고, 그죠? 그래서 한 2, 3년 정도를 좀 보자면, 2019년에는 부동산 경기가 썩 좋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따지면 조금 좀 침체기, 좀 어두운 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진실은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전국적인 어떤 부동산의 어떤 그런 경기 지표를 보려면 아무래도 제일 부동산 아파트 가격이 센 곳이 어디죠? 서울 경기죠. 그렇죠. 그래서 서울 강남 쪽에 그 부동산 매매 증감률이라는 그래프를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네. 거기 따르면 2014년 이후부터는 약간의 어떤 등락의 폭은 있지만 전반적으로 계속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부동산의 어떤 그런 전체적인 큰 주기에서 봤을 때는 상승세 시장이 시작되어서 아직까지는 갈 수 있는 그래프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2020년 작년의 경우에도 우리가 코로나19라는 엄청난 팬데믹 사태를 맞이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부동산 가격은 떨어지지 않았는데요. 자, 이것은 여러 가지 다른 이유도 있지만 가장 크게 볼 수 있는 요인으로는 우리 정부가 너무 놀란 나머지 이 정책 자금을 굉장히 많이 풀었던 것이 있고요. 시중 자금을. 두 번째는 아파트 가격을 잡겠다,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하는 이런 정책들 때문에 오히려 가격이 상승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정부로 인해서 아파트 가격은 엄청난 코로나 이후에도 가격이 좀 더 상승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작년 기점 폭발했던 점은 바로 2020년 7월 달이었죠. 네네. 바로 임대차 3법. 유명한 임대차 3법은 전세 가격 상승을 가지고 왔고요. 전세 가격 상승은 결국 서울 강남에 있던 분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경기도 쪽으로 대거 점핑을 하면서 경기도, 즉 일명 우리 수도권이라죠.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이 수직 상승을 가져오게 되는 케이스가 됐습니다. 이게 이제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또 상승했다라는 그런 연구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20년을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이제 2021년 올해가 왔습니다. 지금까지 가격은 거짓말 바닥으로 떨어지진 않았죠. 네. 2021년은 이제 크게 4월까지
그리고 4월에서 6월, 그리고 6월 이후에 3단계로 나눠서 봐야 되겠습니다. 먼저 4월에는 뭐가 있죠? 4월 달에 그 지방선거. 네. 네. 그래서 이제 결국 그 선거의 후보들은 자기 지역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개발 정책 공약을 넣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표심도 받고 그런 정책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시장 때문에 부동산의 거래 가격은 여전히 조금 상승 또는 현재 상태를 유지할 거라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선거가 끝나고 나서 6월 1일 기점으로 해서 양도세 폭탄이 되는 그 시점이 됩니다. 굉장히 큰 금액은 그 75%가 넘는 그런 세금을 맞는 그런 중요한 기점이 되겠죠. 네. 따라서 대거 양도세가 무서워서 그 전에 대거 물건을 판다. 물량이 쏟아져 나오면은 공급이 수요를 넘치니까 당연히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들 정말 예측을 했습니다. 정부도 역시 그걸 잡기 위해서 만든 거죠. 그런데 실상 많은 인터뷰와 많은 다주택자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그렇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6월 전까지는 그래도 물량이 나올 겁니다. 근데 이제 보통 나오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그 갭 투자를 해가지고 많은 주택을 갖고 있던 사람들, 그리고 주택 법인들, 이런 경우들은 좀 팔고 나올 것이고요. 다만 실제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이것을 그대로 갖고 갈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다시 또 설명드릴게요. 그럼 이제 6월 1일이 이후가 됩니다. 네. 그럼 6월 1일 되면 양도세 중과가 돼서 다주택자들은 엄청난 세금 폭탄이 맞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팔겠다. 왜 그럴까요? 자, 생각해 보세요. 자, 이 정권이 이제 얼마 남았죠? 1년 그렇죠. 남았죠. 1년 정도 남았을 거 아니에요. 네. 자, 그러면 지금의 어떤 그런 양도세부터 규제부터 해가지고 엄청나게 압박했던 이 정권은 1년이 지나면 바뀔 수 있다는 거죠. 다시. 어쨌든 4년, 8년이 아니라 1년을 버티면 뭔가 다른 대안이. 그렇지, 대안이 나올 수 네. 있다. 그래서 엄청난 양도세를 물지 않고 그냥 갖고 가겠다. 그래서 정부가 했던 게 뭐였냐면 양도세 폭탄하고 또 보유세도 더 올리겠다고 했지만 계산에 따라 보면 양도세에 난 그런 피해보다는 보유세를 조금 더 내는 것이 낫다. 그래서 그냥 버티겠다. 이렇게 해서 매각을 포기한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6월 이후에는 물량이 많이 쏟아져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럼 물량이 안 나오게 되면 당연히 수요보다 공급이 적죠. 네. 그럼 가격이 어떻게 되죠? 상승하겠죠. 그래서 가격은 상승하겠지만 거래는 실상 많이 없는 이런 답부 상태가 쭉 갈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2020년 바로 대선, 어떠한 정권이 나오에 따라서 또 다시 개편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그 내 집 마련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들 하잖아요. 네. 뭐 신혼부부부터 해가지고 네. 뭐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참 그렇게 보면은 6월 이전에 구매를 해야 하는 게 맞는 건지, 6월 이후에 물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상황을 추이를 지켜봐야 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시청하시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들은 네. 주택을 취득하는, 특히 뭐 내 생애 최초 취득이라든지 네. 또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은 사실 이러한 정책과는 무관하게 하시는 게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이런 정책들은 주택을 많이 보유하는 사람들이 이걸 팔므로써 수익을 챙기는 부분을 환수해 가겠다, 지금 이런 논리이기 때문에 뭐 취득하신 분들은 뭐 특별하게 6월 전후가 특별한 세제가 변화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 전반적인 정부의 2021년도 부동산 시장 전망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네. 그럼 그 전망이 미치는, 저희 지역에 미치는 영향, 저희 지역이라는 것은 전남 지역, 전남 지역. 네, 전남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실까요? 전남 지역은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전남의 대부분은 다 그 광역시를 제외하고 전부 다 그 중소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인구가 상당히 좀 적은 이런 도시들은 어쩔 수 없이 그 정부 규제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 됐습니다. 왜 그랬냐? 자체적인 생각보다는 바로 그 외부 투자 세력들 때문에요. 자, 투자 세력들은 규제 지역에서 비규제 지역으로 넘어옵니다. 그죠? 비규제로 넘어왔는데 우리 순천 여수가 다시 규제를 묶였거든요. 다시 또 비규제 지역을 찾습니다. 그럼 이제 뭐 목포나 이런 쪽으로 왔겠죠. 네. 여기가 많이 다시 규제 지역 묶인다. 그럼 또 다시 어디로 가요? 다시 풀려 있는 지역으로 가겠죠. 그런데 이제 다니다 보면 비규제 지역이지만 도저히 여기는 투자할 가치가 없는 곳도 있겠죠. 그러면 본래 최초에 묶였던 규제 지역 다시 넘어옵니다. 그게 이제 강남, 강북 왔다 갔다 하는 거 비슷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투자자들의 어떤 투기 세력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좀 슬픈 현실이죠.
자체적으로 어떤 걸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외부 영향에 어떻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역적 특색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목포 무안 서남권의 이런 부분은 지금 일시적인 어떤 상승, 지금 뒤에 보이는 여기가 지금 오령지구죠. 네. 일시적인 상승이 좀 발생하긴 하지만 다시 또 빠지거나 답보 상태에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그리고 우리 지금 규제적으로 묶고 있는 순천 여수 광양, 특히 순천 여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정지역이 됐기 때문에 청약 시장도 지금 거의 이제 불이 좀 꺼지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지금 뭐 특히 순천 여수도 지금 계속적으로 새롭게 도시개발했던 부분들 지금 준공인가를 목전에 두고 있는 곳이 벌써 서너 군데 넘습니다. 이런 곳은 벌써 청약에 대한 대기자들이 아직도 예전과의 그 열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전남 지역에서는 이 규제와 비규제 지역만 가지고는 그 부동산의 어떤 가격 시장에 큰 추이를 주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세 번째는 그렇다면 우리 전남 지역에서는 부동산 어디가 좀 괜찮을 것이냐. 네. 결국은 그 사람이 많이 밀집 쌓여 있는 이런 대도시에서 코로나 역풍을 맞다 보니까 그 생태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것이 잘 조성되어 있는 곳을 찾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보세요. 인프라가 너무 없는 그런 시골촌에는 살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최소한의 인프라만 갖춰져 있는 지금같이 뭐 완전한 도시개발이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인프라만 갖춰져 있는 생태도시지가 아마 더 주가를 상승할 것이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냥 콕 집어서 그 지역을 좀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긴 한데요. 아직은 콕 집기는 어렵지만 네. 어떤 뭐 그렇게 뭐 그 관광이나 상업 이런 것만 집중된 것이 아닌 정말로 주거에 적합한 그렇게 조성이 되어 있는 곳들 그런 도시들이 좀 더 강세를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네. 매우 답답하긴 합니다. 좀 뭔가 좀 시원하게 좀 이렇게 알고 싶기도 한데. 자, 그러고 이제 좀 더 명확한 것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정부 정책이 지금 계속 지금 뭐 규제를 하고 있지만 결국은 집값을 잡기 위해서 가장 강력한 힘은 바로 주택 공급의 확대입니다. 주택을 훨씬 더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것이 누가 보더라도 명확한 시그널이 오게 되면 그때는 당연히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양도세를 훨씬 더 완화시키고 반대로 보유세는 증가시키고. 그렇지. 네. 갖고 있으면 너무 세금이 많이 터져. 팔면 그래도 조금 이익을 반다. 이렇게 됐을 때 당연히 거래량이 증가할 것이고 이렇게 되면 가격을 하락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두 가지의 시그널이 동시에 오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이 정권에서는. 따라서 당분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가격 시장의 하락은 오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특히 중요한 그 시점 포인트는 바로 2021년 올해 6월 바로 이러한 그 양도세 어떤 그 중과 폭탄이 나오는 이 시점에 네. 수도권 경기 쪽에 여기에 시장 상태의 변화를 좀 주의 있게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 수많은 매도를 포기하고 공급이 축소가 되게 되면 당연히 그것이 여파가 지방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제가 어쨌든 우리 전남 지역에서 우리 그 지방 도시들이 좀 살아나기 위해서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내부 즉 우리 그 원주민들이죠. 내부 지역의 어떤 수요자 중심의 시장 비율을 증가시키는 실질적인 정책과 대안을 제시해 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이런 게 있죠. 갈수록 지금 이제 학력 인구는 줄고 있죠. 인구는 점차 체감하고 있죠. 따라서 지금 이 청년 세대들이 자꾸만 중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바로 이렇게 외부로 나가는 이것을 도시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그렇죠. 이것을 그 체류를 억류시켜서 여기에 딱 발을 묶이게 하려면 청년 지원 대책이 굉장한 가시효과가 나오는 정책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와 관련해서 일자리 정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제가 봤을 때 단순 일자리보다는 부동산을 빨리 취득할 수 있는 그리고 부동산 세제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에서 훨씬 더 강도 높은 정책이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죠. 자, 왜 그러냐면 제가 뭐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도 있지만 어떤 정권이 나오든 간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주택을 사서 다시 이것을 파는 매입 매각을 통해 가지고 부동산 재테크로 그 부를 축적하는 게 거의 극단적이잖아요. 한 번에 막 1억 수십억을 버니까 이러한 공식이 깨어지지 않는 한 계속적으로 이러한 그 아파트라든지 주택에 대해서 이렇게 그 투기하고 여기에 뭐 정말로 일생을 쫓아다니는 이런 세력들은 존재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력이
예전에 그 돈이 있는 중장년에서 그다음에 집에 있는 주부들에서 이제 청년으로 점점 하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청년들이 이 키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청년들을 우리 지역에 고정시킬 수 있는 지원들을 주는 것이 멀리 찾을 게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그런 정책들은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또 다른 대안이 아니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2021년도 많은 그 부동산과 관련된 많은 정책이나 또 그 관련된 궁금증이 우리 구독자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지금 이 짧은 순간에 그 모든 것들을 설명을 해드리거나 말씀해드릴 수는 없지만 예, 올 한 해 이렇게 차근차근 변화되는 그런 시장 속에서 저희들이 찾아가면서 직접 발로 뛰면서 이렇게 알려드려야 되는 게 가장 좋을 것 그렇죠. 같아요. 예, 그것이 좀 중요한 것 같고 사실 뭐 그 제일 위에 있는 뭐 국토교통장관이라든지 또 일선에 있는 현업에 있는 뭐 부동산 중개사라든지 제가 봤을 때 사람 사는 건 다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전 거시적으로 보게 되면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뭐 바이든 정권도 출범을 했고 글로벌의 어떤 그런 그 경제 상황들을 다 고려하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부동산 시장이기 때문에 딱 꼬집어서 뭐 어디는 되고 안 되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냥 이거 하나만은 좀 그 시청자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의 그 시장인 한번 이렇게 상승이 되게 되면 특별한 어떤 폭탄을 맞지 않고서는 급락을 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이 코로나 대19를 바꿔도 이 정도로 된 거 보면 아직까지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은 어쨌든 정책, 그리고 정권 여기에 따라서 굉장히 그 파도를 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가가지고 정책들을 이렇게 수시로 체크하고 확인하는. 사실 지금 정보는 나만 아는 알짜배기 정보는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거기서 같이 귀를 해서 귀를 쫑긋하고 여시면 대충은 그래프와 이런 것을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끝으로 네. 우리 부동산 포커스 2021년도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이 부동산 포커스의 방향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어떠한 정보를 전달해 주실지 계획 알려주시죠. 뭐 어쩔 수 없이 뭐 저희도 이렇게 좀 방송을 찍는 것은 더 많은 독자들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보니까 당연히 처음에는 좀 핫한 이슈적인 지역부터 조금 저희들이 얘기를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정말로 중장기적으로 앞으로 조금 더 미래를 볼 만한 즉 발굴할 만한 어떤 그런 도시 지역이라든지 또 그런 그 지역 섹터를 발굴하고 확인하고 찾아가는 그런 것들을 조금 담아보고 싶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신안군 같은 곳이라든지 그리고 뭐 우리 저기 고흥 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좀 더 좀 그런 부분을 좀 면밀하게 좀 검토를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2021년도 교수님과 함께 우리 구독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그런 부동산 정보를 요목조목 저희들이 아주 명쾌하게 잘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힘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셔도 저희가 또 그 부분 우리 교수님께서 잘 해결해 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2021년도 부동산 포커스 부동산 전망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저희 부동산 포커스 올 한 해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